안녕하세요. 오늘 9월 7일 급히 유튜브를 찍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정가원 목사님께서 다시 재수감되었죠. 그래서 저희 해외 자유 시민들이 긴급 해외 동포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가원 목사의 개인적인 호불호 그리고 약점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정가원 목사의 재구속은 중대한 자유시민에 대한 억압이고 그리고 인권 탄압, 종교 탄압, 집회 결사의 자유 탄압, 국정농단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긴급히 이 유튜브를 찍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 성명서는 나중에 영어로 번역되어서 국제사면소,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특히 미국에 있는 전 기독교 교단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은 해외 자유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가원 목사 재구속을 반대하고 인권과 종교 탄압을 적극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전에도 몇 번 저희들이 정가원 목사와 탈북자의 인권 침해, 종교 탄압에 대해서 국제사면소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편지를 몇 번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배경을 설명하면요. 2020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정가원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다시 재수감하였다. 법원이 신문도 없이 보석 때 정한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전격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한다고 했다. 그 조건 중에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시위나 집회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한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화문 광장 집회 등의 사전 선거 운동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에 기소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시 재구속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전 목사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죠. 이 목에 수술을 해가지고 이런 철 같은 거를 넣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유해외 동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 목사의 재구속은 부당함을 밝힌다. 첫째, 정가원 목사는 2019년 여러 정말 세계적 시민혁명을 주도를 해왔죠. 그리고 2020년 8월 15일에는 집회를 주도하기보다는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런 반정부 데모는 바로 자유시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국가위기에 정가원 목사님이 손수 나서서 오직 대한민국의 정통과 주권을 지키려 나섰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다수의 자유시민이 그분에게 헌법을 초월한 모든 시민 저항 의무의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을 때 저항은 의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전 목사는 공직선거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동일한 일을 이것도 사실은 너무 맞지 않는 거죠. 동일한 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4.15 선거는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과 공직선거법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8.15 행사는 법원으로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였고 전 목사는 한 단체에 초청되어 10분 연설로 바로 강화문 광장을 떠났습니다. 오히려 8.15 행사 때 경찰들의 과잉 진압으로 2명의 시민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가원 목사는 오히려 그의 교회 회원들이 집회 참석하는 것을 금지했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느 단체보다 잘 지키고 자발적으로 방역을 해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8.15 집회로 코로나가 번졌다고 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8월 12일 중국인을 받아들인 것이 코로나 재발의 주 원인임을 모든 의료인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죠. 8월 10일 날 중국인들이 들어오고 5일 동안 잠복기가 있어서 8월 15일, 16일부터 확진자가 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15 집회하자마자 확진자가 늘었다는 것은 과학적인 그런 증거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해외 동포들은 사실 전 목사의 재구속은 다분히 다음과 같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저항을 막으려는 수책이다. 전 목사는 2019년 8.15와 10월 3일, 10월 9일 등에 한국과 세계 역사상의 가장 큰 규모의 시민혁명을 주도했다. 또한 전 목사는 이번 8월 15일 해방 75주년 기념, 건국 72주년 기념일에 자유시민들이 서울 강남광장에 모여 현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초대되어 한 10분간 연설을 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제한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사와 세계 역사에 기록될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두 번째, 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에요.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로 가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주사파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중국 속국인 사회공산화로 끌고 가기 위한 단계별 시도들을 해왔다. 전 목사는 이를 간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목표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전방위적 시도를 포기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세 번째, 전 목사가 부정선거를 파헤치려 하기 때문이다. 올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과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불법, 불실,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자유시민들의 재공표 요청에도 문 정부는 시민들의 기본 권리 요구인 부정선거 의혹 제기조차 막으며 침묵하고 있다. 이에 전 목사는 문재인의 정부의 신여가 된 전국의 대법원 판사, 검사, 개개인 이름으로 자유로운 부정선거 백서를 배포했다. 네 번째, 코로나 방역에 대한 책임을 변명으로 일삼으며 정치 방역으로 몰고 있는 정부는 정거한 목사와 그 교회를 다시 속죄양으로 만들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자유로 부정선거 등의 정치적 공분과 속임에서 벗어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정부가 국민의 진정한 건강을 생각하기보다 기독교 교회 회원들을 마녀 사냥하며 악마화하여 전 기독교인을 혐오하게 하고 탄압하고 있다. 여섯 번째, 평화적으로 예배보는 강야교회 회원들을 폭력을 행사하여 위력으로 연행하고 또 제출한 교인 명단을 허위 보도하여 여론몰이하는 작태는 코로나 핑계로 정건 강야교회를 의도적으로 핍박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인다. 일곱 번째, 사랑제일교회 회원들의 코로나 감염 숫자를 거짓으로 방송에 보도하여 여론몰이를 하며 정거한 목사를 재구속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정거한 목사를 용서치 않겠다는 발언을 했죠. 이것은 협박에 속하며 이에 따른 검찰의 보석 취소와 법원의 재구속 결정은 바로 정치적 명령을 받은 국정농단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분리, 입법사법 상권 분리가 다 없어진 거죠. 아홉 번째, 코로나 방역에 불공평하고 이율배반적 잣대를 들이댄다. 민노총 집회에는 간대하며 박원순 전 시장 장례는 허가하고 실내 집회와 다른 유흥과 비치 모임은 허가하는 비일관된 규칙을 적용한다. 넘버 10.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재발은 8월 10일 중국인 입국 허용에서 시작된 명백히 문정부와 중국 공산당의 책임이다. 위와 같은 10가지 이유로 해외 동포들은 정거한 목사님에 대한 재구속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실패 포함 여러 정책 실패에 따른 엄청난 국민적 분노를 전 목사와 그의 교회로 희생양 삼아 책임 전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인권 침해, 종교 탄압, 집회 결사의 자유 탄압,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간주된다. 방송 매체들은 정거한 목사와 교회에 대해 허위 보도로 음해하며 8.15 집회 숫자를 축소 또는 편파적 보도를 멈추고 즉각 사실대로 보도하길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은 더 이상 문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이용한 정치 방역 프레임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 해외 자유시민들은